이혼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했다. 이분들이 임신한 게 참 기쁜 소식이긴 할 텐데. 무책임한 거죠. 그게 왜 기쁜가요? 너무 부도덕하고 홍상수 감독이 상속을 뭐 몇천억을 받았다 그러죠. 어머니에게. 네네. 그것 때문에 본인이 돈 때문에 이혼 안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네. 가짜 뉴스입니다. 아, 사이에 태어난 아이. 네. 아이는 나중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김민희는 제로입니다. 상속으로는 제로. 하나도 예, 받을 수 없는 위치인 거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울입니다. 요즘 그 김민희 씨, 홍상수 감독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네. 게 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홍상수 감독의 아내를 담당하신 변호사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혼한 상태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혼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아무 연락이 방법이 없고 없으니까. 따로 살고 네, 있으니까. 네. 2019년도 이혼되지 않는 판결 선고됐고요. 아. 그리고 홍상수 감독은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자기가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할 수 없다는 거, 소송은 할 수 있지만 이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때 소송 담당했던 판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민법이 바뀌지 않는 한 홍 감독님 이혼할 방법 없습니다. 아하. 그러고서 항소 포기했죠. 해봐야 안 되니까. 그리고 다시 이혼 소송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이혼 안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혼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했다. 이분들이 임신한 게 참 기쁜 소식이긴 할 텐데. 무책임한 거죠. 그게 왜 기쁜가요? 아니, 본인에게는 기쁜 너무 소식이겠죠. 부도덕하고. 네. 네. 법률 혼인 배우자가 있다면 이거는 내연 관계고 불륜에 불과하지 사실혼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동자가 있을 때는 범죄자들인 거죠. 네. 근데 본인에게는 사랑하는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게 기쁜 소식일 수 있을 텐데. 둘에게만. 둘에게만, 그렇죠. 네. 둘에게만. 그렇지만 그 아이가 기뻐할까요? 아, 막상 축복받으면서 태어났을 때.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데 네네. 우리 사회로부터 얼마나 지탄받는 아이예요. 네. 왜 귀한 아이를 이렇게 축복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오게 하나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텐데 나중에. 철이 든다면 음흠. 어떤 상태에서 자기를 임신했는지 우리 온 국민들의 불륜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네.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네. 저는 이게 윤리적인 이야기이시고 네.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의 법적인 위치는 어떻게 되고 나중에 상속은 또 어떻게 받게 되는가 네. 이거는 뭐 일반으로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이 아이는 흔히 말하는 혼외자인 거죠. 혼인 외에서 태어난 음흠. 불륜한 대상자들, 그러니까 내연 관계에서 태어난 부적절한 아이로 비난을 받는 거죠. 네. 소중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 아이는 부모를 선택해서 임신된 것도 아니고요. 아직 임신 6개월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태어난다면 우리 국민 상당수가 이 아이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환영하는 것보다는 안타까워하고 이 아이 자체에 대해서 그런 네. 마음 갖겠죠. 출생신고하려면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애로 출생신고는 안 되죠. 홍상수 감독이 자기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기를 아버지로 김민희를 어머니로 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지라고 하거든요. 네네. 요즘 언론에서 보면 본부인 어머니가 되고 본부인이 홍상수 감독이 아버지가 된다. 홍상수 감독하고 본부인 사이에 아이로 올라간다라고 하던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네네. 옛날 버전입니다. 옛날 호주 제도 있을 때, 호적 있을 때 네. 그런 거고요. 혼내자의 나중에 상속에 있어서 뭐 권리라고 할까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내 재산은 다 얘한테 주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이 아이가 상속을 받을까? 재산이 있다면 받겠죠. 네.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긴 하지만 뭐 그 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아, 홍상수 감독이 상속을 뭐 몇천억을 받았다 그러죠. 어머니에게. 네네네. 돈 때문에 이혼 안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아, 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닌 가짜 뉴스입니다. 아, 없습니다. 어쩌면 네. 상속할 거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것은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100억이 있으면 예를 네. 들어 100억이 네. 있다. 죽기 전에. 그럼 이 100억 중에 얼마가 김민희에게? 김민희는 제로입니다. 아, 상속으로는 제로. 하나도 예, 받을 수 예, 없는 예. 위치인 거고요. 다만 증여를 해준다면 네. 증여받을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 네. 아이는 나중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부인하고 홍상수 감독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거든요. 네. 딸과 이 혼외자, 네. 이 세 명이서 상속을 받는 거죠. 아. 부인과 딸과 네. 이 혼외자. 그 상속 비율은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아, 그 7분의 2를 받을 수 있군요. 그렇죠. 미리 김민희나 그 아이에게 돈을 증여했다. 그리고 유리분으로 다시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 70억이 있으면 20억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이제 속 시원하겠죠. 부인은 30억, 어느 정도. 딸은 20억. 네. 네. 근데 한편 생각해 70억까지 보면요. 없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부인이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고요. 네. 혼인 기간 동안 홍상수 감독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가져다 준 적 거의 없었다고 해요. 아이고. 그렇군요. 거의 생활비 가져다 준 적 없고 네, 네. 부인이 벌어서 부인의 친정 돈으로 살아왔거든요. 네. 그리고 부인은 별거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일하고 있고요. 네. 그 사이에 딸 결혼했고 그랬지만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고 생활비 한 푼 주지 않았고 그리고 상속을 받는다면 부인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친정으로부터. 돈 때문에 그리고 이혼을 안 한 것은 아니다. 그쵸. 네. 일단 이혼했느냐? 안 했다. 그러면 왜 안 해주느냐? 돈 때문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왜 이혼해주지 않는 걸까요?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 네. 이혼하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혼해주지 말아라.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 안 돌아오더라도 특히 임신까지 했다면은 이혼해주지 않는 게 복수하는 거다. 아하. 이혼해주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각각 자기 가치관인 거고 자기 기준인 거죠. 이게 본인이 어디까지나 계속 이혼 안 하고 살 건지, 이혼을 할 건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누군가 잘못했으면 이혼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왜 이혼 안 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질문일 수 있거든요. 그럼요. 굉장한 폭력인 거죠. 네.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부인이 예전에 유학 시절에 네. 두 분이서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네. 정말 무명으로 감독 시작할 때 부인이 헌신적으로 그야말로 조광지처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유명한 감독에 이르렀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 부인이 유명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네. 돈이 많아서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김민희 만나고 밖으로 그냥 뭐 영화 감독으로 일하고 그리고 그 치매의 시어머니 3년 이상 모시고 가족들에게 다 만면의 역할 다 했어요. 제사 20년 이상 네, 모시고. 네, 네, 네. 이 사람이 돈 때문에 했겠습니까? 명예 때문에 했습니까?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집안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내 할 도리다. 네. 특히 아이 엄마로서 내 자리는 여기다라고 생각해서 자리 지키고 있는 거고요. 남편이 지금 김민희랑 그러고 있지만 돌아오건 안 돌아오건 나는 내 자리 지킬 거야. 아하. 우리 딸에게도 아이 아빠 자리 그냥 비우지 않고 그대로 둘 거야. 네. 라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있겠다라고 한다면 네.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도 남편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는 내 자리 지키고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건데요. 파탄주의와 귀책주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혼은 아직은 파탄주의, 현실 살고 있는 걸 보고 이건 도저히 지금 결혼 상태가 아니니까 헤어지세요. 그게 파탄주의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맞는지요? 부부 관계가 사실상 다 파탄이 됐다. 네. 더 이상 부부로 볼 수 없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혼을 해라라고 하는 네. 게 파탄주의고요. 그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파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하. 한 사람이 그렇게 집 나갔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파탄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네네. 보기에 따라 다른 거긴 하지만 그렇군요. 이 사람들이 조광지처 처자식 두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혼외자 낳고 살고 있으면 파탄됐다 그러면 이혼해라 네. 라고 한다면 모든 가정은 언제든지 파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혼으로 네, 가버리는 네. 거거든요. 근데 가정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법에서는 그런 자들은 이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를 네.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유책 기조에 있기 때문에 이 홍 감독은 이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임신한 걸 두고 어떤 매체에서 그 부인에게 전화해서 뭐 그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게 이제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네. 왜 전화합니까? 왜 전화해요? 네, 네. 그 마음이 어떨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제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요. 알아서들 열심히 사실 겁니다. 이 부인 더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김민희, 홍상수 감독 출생을 하건 뭘 하건 더 이상 기사화하지 말고 관심 덜 가지고 그들만의 삶에서 그들만 살아갈 수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둘이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바예요. 세상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기준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가치, 요즘은 특별히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말할 때도 좀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그럴 필요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네. 네.